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변리사 민사소송법을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차상명입니다. 차상명이고, 저는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또 법무사, 그 다음에 이제 국어 법원직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과목을 치는 이제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조가 있어가지고 회계사 학원에서 또 상법하고 민법을 또 강의를 하고요. 뭐 이래저래 합니다. 이래저래 하는데, 실제 저는 출신은 경영학과입니다. 저는 경영학과. 상대죠? 상대. 경영학과. 요즘에 우리 욕을 좀 듣던데, 오징어 게임 할 때, 그죠? 그 누구야? 마지막에, 그죠? 그 친구 때문에, 서울대 나와가지고 왜 여기 왔냐? 뼈 때리는 말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재주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재주가 있고, 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 다음에, 좀 뭘 많이 압니다. 많이 합니다. 회사도 다녔고, 실제 이제 삼성그룹에 입사했지, 졸업하고, 그래서 CJ, 지금 이제 CJ 옛날 제일제당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좀 한, 인사로 한 1년 반 하고, 처음에 이제 수출 1년 반 했지, 국제무역.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게 돼가지고, 뭘 할까, 이제. 다른 걸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제 히트소리가. 그때 고향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인생이 이제 또 완전히 일이 돼버렸지.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제가 신림동에 사는데, 길에서 우연히 만났죠? 그걸 조우라 그래, 조우. 우리 다음에 송달 할 때 조우 송달이야. 알겠죠? 가다가 우연히 만나면 크로스 인카운터인데, 내보고 뭐 여기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겠나? 이 주민인데, 주민이라 그러죠?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주민이야. 그럼 자기가 이제 부산에서 공부하러 올라온 거야. 맞죠? 자기가 우리 이방인이고 내가 주민인데 내보고 여기 어쩐 일이냐? 희한하죠? 그랬더니 자기는 사법시험을 한대. 사법시험이 뭐냐 그랬더니 판검사 변호사 하는 거래. 그래가 내가 뭐랬냐면 잘해라 했어. 밥은 먹었냐 했더니 안 먹었대. 그 밥 사줬어 내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 며칠 쉬는데 그래 제가 이제 동네에 맛있는 집 아니까 가서 밥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비어 맥주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친하게 지내고죠. 그 자그마치 뭡니까 한 십몇 년 만에 만났나 어쨌든 그러더니 이제 살갑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나보고 그래 같이 하재. 뭘? 이거 됐다. 됐어. 내가 공부 안 한대. 공부 안 하려고 그만뒀는데 뭘 또 공부를 해? 난 돈 벌어야 돼 그랬다고.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대. 그래? 이랬어. 거기서 이제 넘어간 거죠. 넘어간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는 머리도 아직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직까지 뭐 회사 뭐 돈 받은 것도 있고, 집사람이 이제 뭐 돈을 버니까 뭐 야, 와이프도 돈 벌어주고, 그 다음에 남들은 바리바리 짐 싸서 서울 오는데 너는 여기 살지 않니?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갖춰진 거야. 솔깃하죠? 솔깃해. 가장 솔깃한 거는 이제 먹어주고 돈을 많이 번대. 그래? 이래. 그래가 이제 한 거야.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 안이하게 했어. 안이하게. 여러분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원, 강사 아니야. 내 안에 알겠죠? 본인의 자세가 제일 중요해. 본인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절대 안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 뭐 호랑이가 사자가 뭐 맹수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그죠? 전력을 다하잖아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안 하면은요. 뭐다? 길어져. 시험은 돼. 근데 길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13년 만에 합격하면 집에서 잔치할까 안 할까? 잔치 안 합니다. 조용히 넘어갑니다. 알겠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은 요즘에 보통 일반 학원가에서 많이 하는 단기 또는 최단기 뭐 이래 하잖아요. 정말이야. 합격의 의미는 뭐다? 빠를수록 좋다는 거지. 맞죠?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빠를수록 좋아. 그래서 우리가 사법정의라든가 재판도 빠를수록 좋다. 신속경제라 그러잖아. 너무 늦은 정의를 우리가 지연된 정의라 그래. delayed justice.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는 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확실한 거 하나 정하면은 그 다음에 뭐다? 절대 좌고 우면, 옆도 뒤도 보지 말고 무조건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진하고요. 자기를 믿어요. 여러분 다 여기요. 모든 학원의 모든 강사가 다 대한민국 민사소송 가르치지 소련 민사소송 안 가르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오케이? 내가 하는 게 맞다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고. 다만 자기가 규칙적인 생활 하시면 돼. 규칙적인 생활. 이런 걸 다 합니다. 지금 제가 요 잠깐 5분 동안 말한 거 다 알아. 문제는 뭐다? 실천이지. 알겠죠? 그래서 수험생활은요, 간단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합격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손에 들고 있다고. 이 그래브야. 잡아놔서. 본인이 손만 놓치면 않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놓치면 않으면 돼. 놓치. 근데 가다가 뜬다. 놓친단 말이야. 알겠죠? 놓치는 거야. 놓쳐. 놓아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꽉 잡고요. 그냥 볼건 쥐고 그냥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이 놓아버리니까. 됐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그 골프 황제 아놀드 파마라고 옛날에 그분이 있습니다. 은퇴하셨죠? 아놀드 파마. 여러분이 지금 뭐 박세리, 뭐 타이거 우즈 하는데, 그 전에 잭 니클라우스라든가 아놀드 파마라는 엄청난 분들이 계셔요. 예, 골프 황제. 은퇴할 때 한마디 이제 마이크를 갖다 대는 기자가, 이제 소감이 어떻게 그리 우승을 많이 했냐.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잘해서 아니라 남이 실수해서 내한테 뭐다. 그렇죠?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1등을. 딱 맞죠? 우리 인생은요, 잘해서가 아니라 못하지 않으면 1등 하는 거야. 맞죠? 실수 안 하면. 맞죠? 실수 안 하면. 실수 안 한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만 하고 내 삶을 그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면요. 자기를 믿고 그대로 가면 돼. 진짜.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조건과 기한, 우리 민법에, 그죠? 합격이 조건인 분이 있고 합격이 기한인 분이 있어. 기한은 뭐죠? 반드시 도래하는 거야. 조건은 뭡니까? 불확실하죠? 근데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으면 조건이에요, 조건이. 기한이죠? 조건이 아니고 기한입니다.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다 보면 말씀드릴게. 자, 제 이야기 잠깐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뭘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또 밖에 사회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닌데, 제 주변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래저래 많이 좀 알아.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법은요, 여러분 알죠? 법은요, 상식인데, 상식. 법은 상식. 근데 상식이 어떤 상식이냐면, 고도의 상식이야, 고도. 이 고도의 상식이라는 게, 상식이 커먼센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도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다? 좀 세련됐다, 이거죠? 좀 약간 어려운 말을 씁니다. 고도라는 게 우리끼리 말하면 좀 어려운 말을 써. 알겠죠? 어려운 말을 써, 어려운 말.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운 용어를 써. 어려운 용어를 써. 이 왜냐하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 알겠습니까? 전문가. 이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세요. 변리사 전문가죠? 또 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 집단이라고, 전문가 집단.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말을 써. 됐죠?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상식인데, 들어서 뭐다? 내가 와닿느냐, 안 와닿느냐예요. 와닿는다. 와닿습니다. 와닿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을 했는데, 법 공부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법에는요, 개념이 시작해요, 개념.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예요, 용어. 이 용어. 그 다음에 조문 판례입니다. 조문. 그 다음 판례. 됐나요? 그런데 개념, 조문, 판례.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용어가 들어가는데, 용어라는 거는 그렇죠. 요 개념과 용어는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지. 이 용어를 알려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 개념으로 구성된 게 조문이에요, 조문. 법 조문. 규정이라고 그래요, 규정. 법 규정. 법 규정. 법의 규정들을 말하는데,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말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다? 예, 대부분이지, 대부분. 우리가 대부분이 이 법 조문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이라죠. 권한 있는 기관이, 최종적 권한이 대부분입니다. 이 조문의 이 말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죠. 그게 바로 판례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보면은 이 법은요, 보면 요렇습니다. 조문과 판례입니다. 조문과 판례. 결론은. 근데 조문과 판례를 알려면 이게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개념, 조문, 판례, 그리고 용어, 개념, 용어. 됐죠? 우리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이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요, 어디 가도 전문가들의 집단, 전문가라는 게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많이가 아니라 다른 영역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끝이 말하면 조폭들도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쓰는 말들이 있죠? 그럼요. 범죄 집단에도 자기들끼리 쓰는 언어라 그러죠?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하물며,
더군다나 여러분이 의사들 보세요, 의사들. 의사들 전문 용어, 그죠? 전부, 우리가 조사라든가 감탄사 빼고는요, 전부 영어잖아, 그죠? 전부 그 말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그런 걸 쓰냐면,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소박하게 풀었으면요, 너무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압축해서 뭐다? 우리끼리 이런 말을 쓰자. 약속이야, 약속. 마치 우리가 산수할 때, 그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야.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도 개념이 선행되거나 이래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게 모르니까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판례를 봐도 모르는 거지, 실제. 됐죠? 법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부를 이렇게 맞춰서 제가 앞으로 제가 뭐 강좌를 할 때 커리가 어떤 커리가 되든지 간에 뭐 한다. 아주 쉽게 풀어줄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과 마지막 하시는 분들도 다 알 수 있게 해드린다. 근데 사실 질문 받거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저도 그랬어. 기본이야. 그죠? 제가 이제 한 번씩 책을 보는데 이런 저기 우리 양창수 전 대법관이고 옛날 서울대 교수 하시고 지금 한양대 석좌 교수인데 그죠? 민사 천재입니다, 그분이. 양창수 교수님이 있어요. 민법의 대가인데. 지금 그분이 이제 옛날에 민법 입문이라고 책을 요 핸드북 같은 게 있어. 지금부터 한 30년도 됐을 거지? 그걸 제가요, 수시로 아직도 봅니다. 그럼 어떠냐면요, 볼 때마다 대단해, 새로워. 알겠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어릴 때 내가 느끼는 감정, 요만큼 컸을 때 보는 감정,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아. 산도 여러분 올라가면 더 멀리 보이고 올라가면 또 멀리 보이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고. 자기 지식도. 그래서 우리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은요, 해마다 새롭다는 거야. 그죠? 해마다 이게 있어. 이게 있어. 그래서 내공이 올라가는 거야. 실제.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기본이야. 결국은 기초 개념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한 문장을 내가, 그렇죠? 1년 공부했을 때하고 2년 공부했을 때하고 3년 공부했을 때하고 다르게 느끼시는 거지. 글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커진 거죠. 내가 이제 내공이 올라간 거지. 내가 내공이.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보는데 우리 법 공부는 그렇답니다. 아주 쉽게 풀어서-가지고 한자 용어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립니다. 기명날인, 명칭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괜찮죠? 제가 알아. 여러분들이 있잖아. 법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여러분들이 뭐, 법하고 접할 길이 뭐 있어? 시험이니까 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맞죠?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 시험이니까 하는 거잖아. 시험 과목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직업은 하고 싶고, 과목은 있고, 통과는 해야 되니까 해 알아야지. 어쨌든, 원하든 원치 않든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힘들지.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단어 하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책이 없는 거, 강의가 없는 게 아니지. 책이 없고 강의가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요, 많이 읽고,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강의를 들으면 알겠지 않은데, 그거는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뭔지는요, 많이가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뚫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개념. 항상 시작이.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바로 증명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느 말이냐면, 처음에 잘 몰란 것들이 오해를 한 거는요, 1년 가고 2년 내내가 그게 힘들어, 수험생. 굉장히 힘들어. 습관이 돼. 우리도 보면 습관이 잘못되는 bad habit이지,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인생 망치잖아. 그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이 공부 말고 다른 걸 하더라도, 처음에 있자 개념은요, 정말 정확하게 잡아야 돼. 뭔지, what, 왜 하는 건지, why,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 알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뭐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맞죠? 이게 딴, 전부 이겁니다. 전부 이거.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냥 밑줄 쭉쭉 치고, 이딴에, 그렇다네, 한다네, 이딴에, 그렇다네, 한다네 하고 책 딱 덮으면 하나도 안 남아. 알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항상 뭘 하고 있다, 왜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는 걸 의식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앞에 이제 말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른바 제가 어쨌든 간에 민사소송 절차라고 해서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절차. 민사소송인데, 처음에 이런 걸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1차 여러분, 일단 이게 참 그런 게 민법을 하셔야 되지. 일단 민법. 그래서 1차에 민법이 있는 거야. 1차 민법을 해야 돼.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법을 가르치고 법을 공부하는 제 생각에는 이 시험도 참 독특해. 제가 뭐 제도를 탓할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그죠? 이게 최선이라 했겠죠? 1차의 민법을 객관식을 쳐. 2차는 민사소송을 주관식을 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면 선수끼리 민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민법, 2차에서 민법 좀 깊이 사례 이런 걸 안 하고 민사소송을 한다는 게 제 생각엔 넌센스예요, 넌센스. 물론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아. 시험 자체로만 보면은 상관없다 해요. 그런 분도 있어. 맞아.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체계적으로 보면은 뭐다?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징검다리가 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좀 수험생이 건너가려면은, 그죠? 건너가려면은 좀 이게 적당한 폭이 돼야 되는데, 1차에서 민법 객관식 딱딱딱 찍고 합격 됐어. 2차에서 갑자기 민사소송 쫙 하는데, 사실은 민법을 구체화시키는 게 민사소송법입니다. 실제는, 맞아. 그래서 민사소송에 나오는 군데군데 전부 달아보면 되죠. 그 안에 그런 개념이나 요소, 이런 것들은 전부 민법의 실체입니다. 하나만 말하면, 민사소송에서 그렇게 중요한 증명책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증명책임이 뭐냐면 자기가 끝단 사실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못하면 판사님은 감동을 못 시켰죠. 그러면 판사님은 뭐다?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죠. 애매하게 빠진단 말이죠. 이걸 진위불명이라 그래요. 편하게 들어요. 지금은 그냥 고개를 들으면 돼. 그럴 때 판사님은요,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답니다. 어떻게든 원피고 한쪽 손을 들어줘야 되죠. 이럴 때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패소, 불이익을 줍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입증을 못했지. 그러면 뭐다? 그 주장 사실은 없는 걸로 취급되고 그러면서 패소 소송에서 진단 말이야. 이걸 증명 책임을 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테마가 민사소송의 척추라 그럽니다. 우리 이식 교수님은 백본이야, 척추. 그렇게 중요한데 이 증명 책임은 민사소송의 고유의 테마가 아니라고. 원래는 실제법이 민법의 테마입니다. 증명 책임이 그러면 누가 진다는 걸 어디에 적어놨을까? 판사 마음이냐? 아니라고요. 증명 책임 개념이 그렇죠. 바로 법규입니다. 법규. 실체법.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이에요. 이와 같이 실제법이 민법, 상법에 증명 책임의 조문마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네가 지고 이거는 네가 지라. 이거는 네가 지고 네가 지라. 만약에 빠진 부분은 또 해석으로 보완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 민법이 통째로 뭔가를 모르면서 민소를 드립한다 이거지?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힘든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1차 민법 실력을 어쨌든 제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따라올 수 있게 제가 해드립니다. 됐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쓰게 해드린다 말이지. 저도 이제 그 진모 강의 계획서 같은 거 보면 앞에 타이틀이 뭐냐면 강의 목표가 뭐다? 쓰고 또 쓰고 그리고 풍부한 설명이에요. 알겠죠? 풍부한 설명.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에 잡혀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좀 과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15회를 했어. 한마디 15회를 해야만 여러분이 쓰고 해야 빠지는 거 없이 한번 제대로 다 써보고 설명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뭐다? 반복.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자,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민소가 나오는데 이 민법과 민소인데 여러분 민법하고 민사소송 차이, 즉 실체법이라 그래요. 이거 실체법. 우리 민법 할 때 실체법에 들어봤죠? 실체법이라는 거는요. 즉 권리 의무가 법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권리 의무. 알겠습니까? 권리를 만들어주고 변경시켜주고 없애주는 걸 그걸 규정한 데가 뭐다? 실체법이라 그래요. 실체는 딴 게 아니야. 권리 의무의 전부를 말합니다. 권리 의무의 전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법의 세계 제가 타이틀을 말했다시피 법의 세계 들어오면 다른 거 없어. 권리 의무 법률 관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요. 인간관계 이전에 권리 의무 법률 관계야.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은 저한테 수강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 권리.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요. 반대로 저는 뭐다? 여러분에게 돈 달라 할 수 있는, 그죠? 그렇죠. 강의 드렸기 때문에 반대급부 청구권이 있고, 맞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는 전부 법의 세계에서는 권리 의무 법률 관계로만 이루어집니다. 제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 맞죠? 우리 인간관계보다 더 아름다운 게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법이라고 민사소송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 민사소송법이라는 것도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법이죠. 상식이야. 소송입니다. 우리 소송이 뭐냐면요. 분쟁이 있을 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다툼이 있잖아. 근데 무슨 다툼? 무슨 다툼이냐고? 감정? 아니야. 아니야. 뭐다? 권리 의무 다툼이죠. 법률관계 다툼. 그런데 그 법률관계가 민사니까 뭐다? 사인간이야. 사인간의 법적 분쟁, 다툼이 있죠? 이걸 해결해주는 절차가 뭐다? 바로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알겠죠? 그걸 규율하는 법이 민사소송법이에요. 이거는 왜 했냐면요. 근대 문명국가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인 간의 권리관계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좁혔지, 힘센 사람이. 이걸 자력구제라 그래, 자력구제. 알겠습니까? 누가 내 권리 침해하면 좁히고. 맞죠?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맞아, 인간이.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 야만이 되는 거죠. 야만이 되는 거야. 이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권리자가 권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힘센 놈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다? 그렇게는 안 되는 데서 국가구제 시스템이 생깁니다. 맞죠? 나라에서 그러면 해줄게 이거야. 그게 국가구제야. 그 국가구제라는 게 뭐냐면은 법원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다투고 해결해라. 평화죠. 결국 평화입니다. 평화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평화인데 여러분 뭐 정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래 평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평화야.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해라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이제 국가구제야. 법원이라는 데를 두고 자 그게 바로 민사소송법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민사니까 당연히 뭡니까? 권리 의무 관계잖아. 그렇죠.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하면요. 우리 기본 포맷이 뭐냐면 우리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을이 돈을 갚고 소고기 샀다. 이게 무슨 문제가 돼? 칭찬할 일이지. 그런데 안 갚는단 말이야. 안 갚으니까 뭐 한다? 어떻게 한다? 옛날에는 가서 멱살을 잡고 좁혀서 가져온다고 내 돈. 맞죠? 그것도 방법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지. 법원 가라 이거야.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서 네가 빌려줬다는 사실을 주장을 하고 판사님을 감동시키고 입증을 해서 판사님이 빌려준 게 맞네 라고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한다? 예 하고 바로 걔한테 가서 띵동하고 돈 가져오라 집행. 알겠습니까? 이거야 이거. 됐나요? 이게 이제 민사소송 법이죠. 절차고. 맞죠? 그 다음에 또 매매계약. 자, X 토지를 샀다. 돈 주고 샀다. 그런데 안 준다. 토지를 안 넘겨준다. 여러분이 민법 할 때 생각나십니까? 물권법이라고 있습니다. 물권법에 보면은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넘어간다죠. 권리가. 맞아. 이게 우리 말하는 성립 요건이라 그래요. 부동산. 우리 민법 186조. 부동산은요. 그냥 돈 주고요. 내가 물건을 쓰고 땅에다가 내가 사용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야. 반드시 등기라는 공시를 갖춰야 돼. 공시. 등기. 퍼블릭 노티스. 누구나 알 수 있게 이거 내 거야 하는 거를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법을 정한 거야. 이걸 입법 정책이라 그래요. 법을. 어떤 나라는요. 말로만 하면 돼. 의사만 합치되면 권리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제3자 이른바 누가 시비를 걸면 뭐다. 야 등기 봐. 내 거야 하고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등기가 돼야 권리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요. 또 우리 563조라든가 이런 데 민법 이게 보면은 매매라는 게 뭐냐면 개념을 적어놨어. 돈을 주고 소유권 이전, 재산권을 넘겨주는 거야. 돈 주고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게 매매거든. 그러면 권리 이전, 아까 제가 말했죠?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전은 뭐다? 등기. 그죠? 민법 186조 등기. 그래서 뭐가 나온다?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이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매매계에서.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권리를 뭐다? 그렇죠. 행사를 하는 거야, 상대방. 근데 안 해줘. 상대방 매도인이 안 해줘, 이 자식이. 왜 안 해줄까? 돈 더 받으려고. 주변에 많이 보죠. 예. 왜? 1억에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땅값이 폭등. 아, 이거 배 아픈 거야. 이제 3억 받아야 되는데 넘겨주나? 안 넘겨줘.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은 화가 나죠. 그래서 소송을 하는 거야. 이게 부동산, 그죠?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소송, 청구 소송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와닿죠? 그리고 법원에서는 매매계약 체계 사실을 인정했고 상대방 준 매수인이 주장할 거 아니야. 돈 다 줬다.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사실 돈 다 줬다 할 거 말 필요 없어. 요건 사실이면 편하게 들어요.
매매계약 체결 사실 하나만 입증하면 돼요. 그게 요건 사실이야. 그 다음에 상대방은 마다 돈을 아직 못 받아서 못 넘겨준다. 이런 거는 이제 상대방의 항변 사실이라고 그래요. 편하게. 그렇게 하는데, 자, 이제 판결문 주죠. 매수인, 네 말이 맞다. 원고하고 승소 확정 판결문 주잖아요. 그럼 이 판결문 들고 어디 간다? 이 판결문 두고 채무자, 매도인, 피고 집에 간다? 아니지. 등기를 어디서 해? 등기소. 등기소는요, 국가기관입니다. 법원 산하에 있는 국가기관, 등기소에 가서 뭐 한다? 등기를 넘겨받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등기 청구 소송입니다. 알겠죠? 그 소송.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게 대여금 반환, 돈을 빌려준 돈 받는 거, 또는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 이 두 가지가 가장 메인 테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나? 민법은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옛날에 우리 초기에 대상을 부동산 매매를 전제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부동산 매매입니다. 부동산 매매. 됐죠? 부동산 매매를 전제로 우리 민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민사소송법 들어갈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요게 실체법이고 이게 절차법이거든. 소송은 절차입니다. 실체라는 거는 권리 의무를 규율한 법이야. 권리가 만들어진다, 권리가 넘어간다, 권리가 사라진다. 이와 관련된 법이 실체법이라고 해요. 실체. 권리. 알겠습니까? 참고로 여러분 형법은요. 형사에서는 뭐냐면 실체가 유무죄입니다. 유무죄. 유죄. guilty. 무죄. not guilty. 그런데 우리 민사에서는 실체는요.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권리 의무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법인데 우리 요걸 규율하는 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조직법에 보면은 법원에서 하는 심판하는 대상은요. 법률상 쟁송이라는 말을 써. 자, 요것도 참고만 알아놓으세요. 법률상 쟁송을 써. 법률상 쟁송이라는 게 뭐냐면 권리 의무의 다툼이야. 계속 권리 의무야. 법률이란 거는 권리 의무. 알겠죠? 권리 의무의 다툼이야. 다툴 쟁자고 송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요, 권리 의무 법률 관계를 판단해 주는 기관이지, 예를 들어 갑이 자기 애인을 데리고 판사님, 제가 애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거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사건인데, 단군이 우리 조상님을 확인되려는 옛날에 소송이 들어왔어. 이건 실제 사건이야. 법원에서 뭐다? 이런 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랍니다. 알겠죠? 법원은요, 권리 의무 관계, 권리 관계. 알겠습니까? 권리가 있냐, 없냐? 법률 관계를 판단해 준 데다 계속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제 무조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권리가 있냐 없냐? 내가 이 권리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주장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의무를 지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됐죠? 자, 그러면 절차법인데 이 절차법이란 건 뭐냐면 결국 실제법을 실현하는 거죠.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죠. 자, 우리가 계약이라는 걸 맨 처음에 하면은 그 다음에 보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돼. 보전 절차. 계약성 권리를 보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 절차가 있고 판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현시켜주는 집행 절차가 있답니다. 집행 절차. 됐죠? 집행 절차.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계약과 관련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민법이에요. 실체법이에요. 실체법. 우리 민법 법률행위 대표적인 계약인데 계약을 통해서 뭐다? 권리 의무가 발생한답니다. 알겠죠? 아까 매매 계약이라든가 돈을 빌려주고 하는 갚아야 되는 걸 우리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래. 금전 소비대차 계약. 알겠죠? 어려운 말이죠. 그게 자꾸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매매란 말 알죠? 그리고요, 사회생활 좀 하면요, 소비대차란 말도 이제는 극히 공지에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안답니다. 그럼요. 임대차는 뭡니까? 들어봤죠? 우리 주택 임대차 할 때. 봐. 근데 옛날에는 임대차는 대부분 사람이 몰랐다고. 모르는 게 정상이야. 왜? 법률 용어야. 그런데 지금은 다 알죠?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사용료를 내고 다른 사람 물건을 있잖아요. 쓰고 제 날짜 되면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임대차라 그래. 임대차. 알겠습니까? 임대차.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민법이라는 실제법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우리 권리 발생이 되는 계약이 있어요. 이게 계약이 나오면 이 권리가 나옵니다. 권리가 딱 발생하죠. 그럼 이 권리를 뭐 한다? 그렇죠. 보전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민사소송이야. 광해.
우리가 넓은 의미라 그래. 우리 광이 넓은 의미, 광의의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은 뭐 한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말하고 그 다음에 협의. 우리가 시험에 관련된 내용은 요거만 합니다. 판결 절차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민사소송의 시험 과목. 알겠죠? 요거는 그 전의 절차. 알겠습니까? 에피타이즈. 이거는 뭐다? 디저트. 이거는 뭐다? 메인 디시. 이래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판을 하거나 소송을 하면 시간이 걸리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그렇죠. 상대방 채무자가 뭐다? 이거를 흘려보내거나 말아먹지 않게 해막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보전이야. 알겠습니까? 자신의 계약상에 생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절차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민사집행법이 있고, 요것도 민사집행법이 있는데, 우리 관련 법이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야. 다만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요거 할 때 몇 가지는 알면 돼. 됐죠? 그리고 이제 요 판결 절차, 우리 메인 디시를 했잖아요. 판결 절차. 요 판결 절차가 이제 말하는, 그렇죠. 우리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면 이제 무지무지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한마디로 권리의 확정 절차인데, 자, 여러분이 앞으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 한 단어를 제일 여러분씩 중요한 단어 생각하면 돼. 확정, 요 한 단어. 이 확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확정 의미의 만배입니다. 소송에서는. 쉽게 말하면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있잖아. 서초동에. 판사님한테 딱 물어봅니다. 판사님 재판 뭐 때문에 합니까? 그러면 전부 다 그래요. 확정시키려고 하지 그래. 뭐라고? 확정시키려고 하지 그래. 확정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우리가 소박한 의미로 확정은 뭐다? 아, 이렇게 어디 고정을 시키고 딱 유지를 하고 이거 딱 그냥 붙이는 거구나. 예. 그런데 나아가서 이 소송에서 확정은 뭐냐면 두 번 다시는 다투지 못하고 판단 못하고 문제 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뭐? 네 말이 맞든 틀렸든 이겁니다. 알겠죠? 네 말이 맞든 틀렸든 네 권리가 있든 없든 진짜 하늘이 알고 땅든 권리가 의무고 나발이고 이제 더 이상은 법원이 안 도와준다. 끝.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 확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무지막지한 바로 기판력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나와. 기판력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가장 민사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 연결된 거야. 그래서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발생 이럽니다. 알겠습니까? 드디어 기판력이 생깁니다. 생. 그러면 기판력이 생긴다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거야. 이걸 사실은 저 뒷부분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테마인데 아주 편하게 말하면은 채권자가 채무자 돈을 빌려줬지. 그런데 뭐 어떻게 한다? 주장을 입증을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제대로 안 한 거야. 엄마? 패소. 그러면 여러분이 순간 이렇죠. 아니 선생님 돈을 빌려주면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실제법하고 소송법에 여러분이 이제 바이어스가 생겨 어긋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책이 없어. 그리고 이제 일반 책에는 그냥 쭉쭉 쓰고 강사도 쭉쭉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에 차원이 바뀌는데 그 차원이 바뀌는 그 순간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지적해주고 그죠? 이걸 살펴줘야 되는데 그냥 훅 넘어가니까 뭐다? 여러분이 힘든 거야. 알겠습니까?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끊기고 가다가 뭐다? 불이 꺼진 거야. 근데 가래. 깝깝하지. 왜? 나는 똑똑하다니까? 우리는 맞죠? 배운 사람이야. 상식이 안 맞잖아. 무슨 말이다? 이겁니다. 실제법하고 소송법은요. 원칙대로 말하면 한 90%, 90%는 실제법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받을 놈이 받고요. 줄 놈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규율한 게 민법, 실제법이지.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실제법의 민법은 여러분 권리 개념을 잘 봐라. 권리는 받는다야, 받을 수 있다야. 받을 수 있다를 뭐라 하냐면 관념이라 그래요. 관념. 알겠습니까? 관념이야. 여러분 관념이라는 단어를 또 잘 하셔야 돼. 우리 관념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추상이야. 추상. 들어봤죠? 우리가 추상적 이런 말 하죠. 구체적. 일본 말들이야. 뭐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이 일반적, 보편적, 추상적, 객관적, 주관적은 전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 거는 1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게 있다. 도, 만, 또는 이건 우리나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는 우리나라는 조선이라고 그죠? 말아먹은 나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다? 일제식민지. 맞죠?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그러면서 한 50년? 그런데 뭐다? 제네시스를 만들죠. 대단하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은 엄청나죠. 시민국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요,
유럽이라는 데서 말하는 시민사회, 시민국가라는 게 없었습니다. 식민지에서 그냥 뭐다 해방이 되고 민주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안타깝지만 어째? 그러면 뭐냐면 제 말은 우리나라의 이른바 학문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저기 유럽, 독일이 있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직수입. 아니면 일본을 거쳐서 온다고. 알겠죠?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 들어보면요, 어떤 거는 독일을 통해서 프랑스 직수입, 아니면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용어도 다르고, 이런 거는 일본의 영향이고, 이거는 독일, 프랑스의 영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있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옛날에 사대부, 뭐 유학, 살림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고전 파트 가서 이래 보는 거예요. 공자할, 맹자라고. 어쩔 수 없어. 그죠? 자, 그래서 관념과 추상을 일본이 만들었는데, 관념은 뭐냐면 딴 게 아니야. 눈에 보이고 잡히지 않는 걸 관념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추상, 머릿속에 붕 뜬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걸 구체라고 그래요. 알겠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걸 우리가 구체라고 그래요, 구체. 이제 와닿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리, 소유권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본 적 있나요?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권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관념 추상이야. 이 권리를 현실화시켜 주는 게 뭐다? 이제 절차 소송법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존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보존이라는 거는 피보존이 된 권리라는데 단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선생님, 교수님이라 하잖아. 집에 가면 뭡니까? 우리 집사람은 여보로 할 거고 우리 딸은 아빠. 그죠? 내 친구는 뭡니까? 야, 임마, 어이, 이 자식이야. 다 내야 내. 알겠죠? 네이밍,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피보존 권리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피가 붙으면요. 우리가 수동이죠. 보존되는 이 말이죠. 보존돼야 될 권리다 이 말이야. 왜? 나중에 여기서 실현이 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실현이 돼야 되니까 지금 보존해놔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 딱 잡아둬야 돼. 알겠죠? 떠내려가지 못하게. 떠내려가지 못하게. 일본 말로 나가리. 알겠습니까? 자, 비보존 권리라 그래.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말은 보존 절차에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문가 변호사들은요, 소송을 의뢰받으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요거. 대쪽 보존 절차 들어갑니다. 가압류 가처분이죠. 들어봤죠?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이봐, 이것도요, 우리 저쪽이야. 닭강. 예, 어쩔 수 없어. 한 단어로 딱 만들었죠? 이게 뭐냐면 잠정적이야. 임시. 잠정적, 임시적. 알겠습니까? 독일에서 잠정 임시를 일본 애들이 가져와서 고민해서 이런 거야. 압류 뭐다? 잠깐 압류는 뭐냐면 떠내려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거, 묶어두는 거. 처분은 뭐다? 흘려보내는 건데 이걸 잡아두는 거죠. 묶어두고 잡아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묶어두고 잡아둔다. 언제? 잠정적으로. 그러면 실제 압류는 언제 하냐면 이때 하는 거예요. 강제집행 절차할 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민법 공부하면 판례 보면 압류, 가압류 이런 말 하고 또 뭐가 생각나야 되지? 민법 하신 분들은 시효 중단할 때 그죠? 민법 총칙에 나오죠? 시효 중단의 형태는 청구,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압류. 다 그거야. 이것만큼 확실한 권리 행사가 어딨나? 맞죠? 이것만큼 확실한 권리 행사가 어딨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판결 절차라는 거 하면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시험 범위죠? 이게 바로 메인 디시입니다. 메인 디시. 이른바 판결 절차고, 판결 절차가 권리를 확정시키는 절차고, 확정시키는 말이 뭐냐면 네 권리가 있다를 법원에서 공권적으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이 민법 1차 공부할 때 채권 총론 파트 마지막에 채권 소멸이 나오죠? 그 채권 소멸에 가면 뭐 하죠? 변제가 나옵니다. 변제가 뭐냐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 갚는 거라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돈 갚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변제는요, 급부 이행하는 거야. 한마디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걸 변제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떠들고 있죠. 이것도 변제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강 청구권자에 대한 변제야. 등기를 넘겨주는 것도 변제고요. 의무를 이행하는 게 다 변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돈을 갚는다. 빌린 돈을 갚는다. 그 다음에 물건값을 준다. 뭐 돈을 지급하는 걸 다 변제라 일반적으로 말하지만은 넓은 개념입니다. 변제는. 자, 그러면 채권 소멸의 변제가 나오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변제란 맞죠? 채급부를 이행해서 채무를 소멸시킨다 그래. 소멸시킨다. 소멸. 그러면 변제는 채권 소멸이네. 채무 소멸이네. 라고 민법에 배웁니다. 그러면 진짜 소멸되었니는 모르는 거야. 맞죠? 진짜 소멸됐냐고 몰라. 봐. 우리가 말하는 좀 관념이죠. 관념이라니까. 이겁니다. 이거. 맞죠? 나 사랑한다 그래. 관념이죠? 어떻게 사랑한다?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알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합니다. 존경하는데 앞에서 다리 떨고 침 뱉고요. 담배 뻑뻑 피고 있습니다. 눈 째려보고. 이게 사랑이야? 존경이야? 맞죠? 뭐다? 끝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예라는 게 있잖아. 예. 아무리 마음에 존경한다 하더라도 예. 형식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뭐다? 존경하지 않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든지 구체화돼야 됩니다. 구체화돼야 돼. 이런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도 모의고사 1등을 쳤어. 만점이야. 그런데 당일날 메인 시험에서 뭐다? 합격자 명단이 없죠. 그러면 뭐다?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이걸 뭐라고? 현실. 현실. 알겠죠? 그게 우리가 수험생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 우리는요, 이상과 현실하고, 그 다음에 뭐, 내용과 실제, 과정과 결과를 하면서 뭐, 과정이 중요하니 뭐 이런데 아니야. 세상은 형식이야, 형식.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국민교육원장에는 뭐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있는데 아니야.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결국 형식이야. 통장에 얼마 있니? 어디 사니? 차가 뭐니? 알겠습니까? 그럼 점심에 뭘 먹니? 저녁에 누굴 만나니야? 이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짜증을 내면은 어린이. 아직 어리다. 그걸 미성년이라고 그래. 아직 나이가 들지 않아. 생각이 어리다. 성숙이 되지 않았다죠. 미성숙, 미성년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 잘하는데 착한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나쁜 놈이 못 살아야 되는데 나쁜 놈이 잘 사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 나쁜 놈이 잘 산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렵죠. 그러면 이게 어린이. 아직 어린 거야. 어리다고.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면 이제 드디어 성인이 된 거야. 어른이 된 거야. 알겠습니까? 나쁜 놈이 잘 산다도 와닿으면 성인이 된 거야. 그게 세상이야. 세상.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는데 요겁니다. 권리가 있다 모르지? 자, 변제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제가 돼가지고 채권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거는 어떻게 할까? 결국 소송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당사자, 원고, 빌려준 채권자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고 맞죠? 그래서 판사를 감동시키고 감동 이거를 우리가 심정 형성이라고 그럽니다. 자유심정에서. 그리고 판사가 설득되면 그러면 비로소 뭐다? 갚았다는 사실, 변제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야. 인정. 이제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공부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하고 잠깐 이야기했다. 그지? 내가 맞냐 안 맞냐는 건 뭐다? 그렇죠. 결과로서 입증하는 거야. 내 선택이 옳았냐 아니냐는 거는. 맞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좋은 길로 간다, 바른 길로 간다, 내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맞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해. 그리고 그 한 게 뭐다? 옳았다는 걸 결과가 입증할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거지. 자, 그런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변제 사실이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고 판사님이 판단해서 확인되죠. 그러면은 변제 사실은 인정. 그러면 원고는 뭐죠? 돈을 빌려주고 피고가 안 갚았기 때문에 대금 반환 청구 권리가 있다. 이게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그럴까? 바로 민사소송에는요. 요 기판력이라는 게 있지만 또 하나 변론주의입니다. 그게 제가 방금 말한 게 그 중요하고 어렵다는 변론주의야. 한마디로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라는 제도가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봐. 맞잖아. 그죠? 권리, 관념은요. 있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야. 근데 진짜 있나? 진짜 없나는 거는 뭐 한다?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야. 맞죠? 재판을 통해서 확인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친구끼리는 잘 안 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그러나 어쨌든 간에 누군가에게 거래를 하게 되면 왜 영수증이나 차용증에는 증거를 남기느냐 하면 나중에 다툼,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 그렇죠.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증거자료 알겠죠?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계약은 우리가 낙성 불요식이라고 그러죠. 낙성이라는 거는 의사표시 합치면 된다는 거야. 요식이라는 거, 불요식은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택시 탈 때 계약서 씁니까? 안 써요. 그러면 계약이 된 겁니까? 됐지. 어디? 내가 원하는 장소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면 내가 뭐다? 운임을 내겠습니다 하는 게 합의가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집을 사거나 뭐 건물을 신축할 때, 그죠? 몇 억에서 몇십억, 몇백억이 드는 걸 할 때는 계약서나 쓴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걸 안 쓰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워낙 발륨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피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를 남기려고 쓰는 거지. 그게 계약서가 있어야만이 건물이 신축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권리를 확정시키는 절차가 바로 판결 절차고 무지막지한 기판력이 여기서 생긴대요. 확정에 기판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 절차는 이제 실현될 권리를 그래. 그리고 이때 쓰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요때 이 권리를요, 우리가 이 권리가 여기서는 요렇게 부르고 여기서는 뭐라 부르냐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죠. 소송물 이래, 소송물. 소송물 이런 게 나오고. 이게 권리야. 그 다음에 청구, 그리고 본안, 그리고 사건, 그리고 소, 주문. 전부 같은 말이야. 차상명, 상명, 여보, 형부, 아빠, 어이, 이 자식 전부 내야. 알겠죠? 이거. 이렇게 부르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소송물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심판의 대상, 이 말이야.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 한마디로 판사님, 법원은요, 뭘 심판하느냐? 이거, 이런 걸 심판한다. 알겠습니까? 있니, 없니 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있다 그러면 뭐다? 그렇죠. 권리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조금 좀 볼까? 자,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했는데 제대로 판사님에게 설득을 못했지. 그러면 그 권리를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로 되는 겁니다. 하늘이 알고 땅도 알아. 빌려준 거 봤어. 다 필요 없어. 끝나. 목격자 데려왔습니다. 판사님, 봤다니까요. 이 사람이 내가 빌려준 거 똑바로 봤다. 이미 확정이 되는 순간 이제는 뭐다?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해버려. 이게 무서운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무서워. 이제는 뭐다? 더 이상 법원이 뭐다? 그렇죠. 너 말 안 들어줘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났지. 그러면 여러분 오다가 배탈 났다. 집에 불 났다. 아니면 집에 갑자기 큰 상이 있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냥요, 마감 시간 5시 반이면 그냥 다치죠. 안 들어갑니다. 접속이 안 돼. 이거야, 확정.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준다, 안 해준다? 1도 안 해줍니다. 1도 안 해줍니다. 왜? 법적 안정이라 그래요. 법적 안정. 만약에 원서 접수를요, 개인 사정 따라가 다 추가 접수 다 하면 접수 기간이 1년 12달이야. 맞죠? 1년 12달 됩니다. 의미가 있다, 없다? 없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맞았습니까? 네. 자, 요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죠. 사실은요, 우리가 개인 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요겁니다. 맞죠? 집행이야. 결국 뭐다? 내 주머니에 돈이 와야 되죠? 내 주머니에 돈이 와야 되죠? 이걸 해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게 이제 실현될 권리죠. 권리의 실현. 책임의 실현,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책임의 실현. 자, 요거는 이제 권리나 책임을 확정시키는 거고, 요거는 권리를 그죠? 잡아두는 거고. 자, 떠내려가지 못하게 잡아둔다, 확정을 시킨다, 실현을 시켜준다. 됐죠? 요겁니다. 요게 바로 전체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와닿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요거 민법에 대한 권리, 요게 뭐냐면 민법을 뿌리, 나무를 비유하면 요거를 우리가 뭐냐면 줄기, 민사소송, 요까지. 그 다음에 요게 뭐다?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죠. 그래서 뿌리, 줄기, 열매 이렇게 되는데 요 민사집행법이죠. 요거와 요거를 규율하는 게 바로 민사집행법이야. 요 두 개를 규율하는 게 요게 민사집행법. 요거 이제 우리 법무사님들이 제일 잘하십니다. 이 전문으로 법을 다 핸들링 하니까. 근데 우리는 요거는 과목이 아니고 요거. 그죠? 요걸 이제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용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나올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면 그거만 하면 돼. 더 이상 할 필요 없고요. 됐죠? 요거 하고 요거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 협의의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됐나요? 요렇게 한다, 이 말. 됐죠? 요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있잖아요. 1교시 마치면서 우리가 배운 거 내가 다시 한번
실체법과 절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민법의 실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제가 중간중간 말을 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런 것도 새로운 경험이네. 강남에서는 칠판에 이런 걸 하네. 그죠? 자, 하나를 보면 이거 볼까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 이제 이게 법원이죠. 됐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분쟁, 우리 원고 피고라 말을 쓰잖아. 원고는요,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자가 원고라 그래요. 원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 그럽니다. 그리고 소송은 반드시 법원에서 합니다. 스타벅스에도 아니고 길에서도 아니야. 반드시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됐죠? 국가재판기관, 국가기관에서 하고. 여러분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어. 채권자라 그러지.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게 채권자고 채무자라 그럽니다. 채무자. 한마디로 권리자고 의무자야. 그리고 채권은 여러분 사람에 대한 권리를 말해요. 갑은요, 을에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갑이 돈 달라 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을. 지나가는 아무나 자꾸 하면 됩니까? 안 돼. 그거 미친놈이지. 그래서 채권은 상대, 맞죠? 사람에 대한 권리야. 여러분이 민법에 물건을 배우면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집이 내 집이지, 내 땅이고 내 집이지. 그러면 누구한테라도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있지. 모든 사람에게 이걸 대세라 그래. 대세효. 알겠습니까? 요거는 채권은 그 사람에게 대인효. 즉, 그 사람에 대한 권리냐? 모든 사람에 대한 권리. 주장할 수 있냐? 물건에 대한 권리냐? 이 말이야. 그러면요, 얘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반환. 됐죠? 그러면 여러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요 대여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꼭 들어갑니다. 반환 청구라 그래, 청구. 권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돈을 빌려주면 이 대차는요 반드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다 쓰고 같은 가치만큼 돌려준다. 금전소비대차. 물건을 쓰고 그대로 돌려준다. 그 물건 그대로다. 사용대차, 임대차. 그런데 돈을 사용료를 안 내고 공짜로 쓰고 돌려주면 사용대차. 사용료를 내고 돌려주면 뭐다? 임대차라 그래요. 됐죠? 그게 개념이야. 그러면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한 이 내용은 뭐다? 그렇죠. 민법이야, 지금 민법. 그럼 이게 아까 제가 민법 권리. 그러면은 돈을 빌려준 갑은 돈을 빌린 을에게 뭐 한다? 변제기가 되면, 변제기란 게 뭐죠? 다 쓰고 갚기로 한 날, 이행기. 그러면 변제기가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요거 돌려줘야 되는데, 요까지가 뭐죠? 민법. 그런데 이 자식이 안 준단 말이야. 이거는 받을 게 있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알겠죠? 이게 계약의 위험이라 그래. 위험. 이제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위험이라 그래. 계약은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계약의 내용대로 실현될 수 없는 불이익이야. 여러분 아시죠? 돈을 빌려주면요 내 돈 이제 아닙니다. 내 돈 아닙니다. 들어와야 얘가 갚아야 내가 받는 거야. 이제부터 어떤 일이 생긴다? 거지랑 똑같습니다. 이제 주문 받는 거야. 알겠죠? 물론 거지랑 차이가 있죠. 참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요 친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친척이든 간에 돈을 빌려주면 우리 이런 말에 빌려주면 있잖아. 내 돈 아니고 받는다는 게 오히려 원칙이 아니고 예외입니다. 진짜야.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만약에요 꼭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면 아예 빌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위험을 자기가 떠안아야 돼. 자, 그 친구가 나쁜 놈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아요. 갚으려고 해. 그런데 뭐다? 얘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거야. 못 갚는 거야. 안 갚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안 갚나 못 갚나 어차피 못 받아. 못 받아.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생긴다? 효과. 우리 법률 효과. 가장 중요한 거. 이혼 사유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가족법. 여러분 이제 안 하지만 참고하세요. 가족법이 있어. 민법 840조 있는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실을 끼쳐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죠?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 사유라고. 알겠죠?
부인 몰래 남편이 친구한테 돈을 거액을 빌려주고 못 받지. 또는 보증을 써가지고 나자빠졌죠.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이 아니라 맞아 죽을 사유죠. 맞아 죽을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이게 지금 민법이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법원에 통해서 하죠. 이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소야, 소. 소라는 게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신청이야. 법원에서 판결을 구하는 신청인데, 신청이란 말은 국가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걸 신청이라 그래요. 국가기관, 법원에다가 뭐다? 내가 갑이 을에게 내가 얘한테 받을 게 있다,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좀 도와주세요 이거야. 알겠습니까? 확인하고 도와주세요 이거야. 이게 소입니다. 소. 됐죠? 그리고 법원은 반드시 이에 대해서 뭐 한다?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 재판으로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재판을 해줘야 돼. 알겠죠? 신청에 따른 응답. 이게 바로 뭐다? 소에 대한 재판이라고.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저거 볼까? 여러분, 열심히 소송을 했는데, 얘는 했는데 얘가요, 열심히 안 한 거야. 그래서 뭐다? 패소. 패소. 졌다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나 공부할 때, 혼자 할 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패소? 아니, 선생님, 권리자인데, 의무자인데 왜 패소입니까? 승소해야죠? 이게 세상이랬잖아. 모의고사 만점이 시험 합격자 명단에 꼭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저 꼭 있지는 않는 거지. 이게 인생 아닌가? 인생 아닌가? 열심히 살아도 못 삽니다. 열심히 살아도 못 산다고요. 왜? 여기 말했잖아. 아까 변론주의가 작동한대. 변론주의가. 열심히 주장하고 열심히 입증해야 되는데 얘가 주장 입증을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냥 짜증만 내고 신경질만 부리고 법정에 출석도 제때 안 했지. 안 하니까 뭐다? 패소. 패소.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패소하고요. 항소를 안 합니다. 자, 이제 어려운 말 나왔죠? 항소가 불복이야.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 불복하면요. 2주를 줍니다. 2주. 2주 동안에 고민해서 항소할지 말지 결정하고 항소 안 하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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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시작이죠? 확정이 돼가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지. 이 말은 갑은 권리가 소멸됐다가 아니라고요. 요거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권리가 소멸된 게 아닙니다. 잘 들어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은 어디서 한다? 민법. 민법은 누가 만든다? 국회의원이 만든다. 국회. 우리의 대표. 알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민법이라는 법을 만든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절차법인 소송법은 있는 권리, 민법에서 만들어진 이 권리를요, 확인하고 도와주는 데지 권리를 없애고 변경하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패소 확정됐다 하더라도 얘가 진짜 실체 진실을 보면 진짜 권리자냐? 맞아. 진짜 의무자냐? 맞아. 다만 뭐다? 변론주의 때문에 네가 제대로 주장 입증 못해가지고 패소. 그리고 확정되면 이제 더 이상은 뭐다? 법원이 안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권리를 소멸시킨 게 아닙니다. 법원은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야.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얘가 찾아오면 얘가 얘한테 이래가지고 이제 끝났네 하고 이제 널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얘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합니다. 자, 민법 741조에 야 너는 내 빌려준 돈 안 갚아도 됐으니까 너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대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또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법정채권이라고 여러분이 민법 741조에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맞죠? 재산이나 노무로 누군가 이익을 얻고 누군가 손해를 봤죠. 그렇다면 이익을 본 놈은 손해를 본 사람한테 뭐 한다? 부당이득 한 거니까 돌려줘라 이 말이야. 돌려줘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그러면은 야 내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너는 땡 잡았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니까 돌려줘. 반환 청구를 법원에 하거든. 뭐다? 기각. 역시 이것도 기각. 여러분 왜 기각일까? 기각. 이유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말씀 이 기각이라는 거는 버릴 기자. 야, 네 말 틀렸어. 틀렸어 이 말이야. 예, 타당하지 않아 이 말이. 왜 그럴까? 권리자라 했잖아 여전히. 여전히 의무자입니다. 얘는요 법률상 손해를 본 게 없어요. 얘는 이익을 본 게 없다니까. 민법.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만약에 잃었고 소송을 통해서 얘가 이익을 취했으면 맞지. 봐. 여전히 권리자고 여전히 의무자다 이 말이야. 맞죠? 실체법. 선생님 좀 전에 패소니까 이거 권리가 없어진 거 봐.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권리는 관념이야. 관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이야. 여전히 임마 니는 권리자야. 여전히 니는 의무자라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나자빠진 거야. 집에서 이제 엉엉 울고 나자빠지고 막 극단 선택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안 됐는지 야 하고 이제 얼마 뒤에 무로또가 돼 형편이 풀렸나 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돈을 변제를 합니다. 자, 변제입니다. 변제를 한다니까. 갚았다니까. 그러면 얘는 뭡니까? 그냥 고맙다 하고 일할 줄 알았는데 이 하면서 막 열을 막 신경질 내면서 욕을 하고 문을 쾅 닫아버려. 얘가 이제 열받아서 이 자식 봐라. 안 갚아도 될 돈을 갚았다 라고 생각하겠지. 안 갚아도 될 돈을 갚았다가 아니지. 갚아야 될 돈이야. 그래서 얘가 열받아가 야 이제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이 말이야. 얘가 야 너는 내가 안 갚아도 될 돈을 내가 쓸데없이 갚았네. 이거 봐라. 야 빨리 내가 조금 전에 준 돈 내놔. 이제는 이것도 뭐다? 기각이라는 거 말은 네 말이 틀렸다는 거야. 틀렸지. 왜? 얘는 의무자라니까. 얘는 권리자라니까. 여전히 갚을 놈이 갚은 거고 받을 놈이 받은 거야. 법률상 원인이 없다 있다. 있지. 이거를 여러분이 민법의 채권법 첫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채권의 대내적 효력애가 뭐라 그러죠? 급부 보유력이야. 급부 보유력이 뭐냐면 받을 걸 받은 거야. 원인 무효가 아니야.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실제법이 민법하고 소송하고의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 얘가 소송을 제대로 하면은 반환 청구 인용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뭡니까? 하늘의 순리대로 간 거죠. 받을 놈이 받았고 승소했고. 맞죠? 그런데 여기서 뭐다? 어긋나죠? 근데 이걸 조심하라고요. 이게 바로 실체와 소송은 다르다고. 알겠죠? 아무리 내가 받을 게 있다라도 뭐다? 소송에서 주장 입증 못 해가지고 판사님이 감동 못 시키면 패소. 그러고 만다 열받아가 술 먹고 2주 뻗었다. 항소기한 2주거든. 눈 딱 뜨니까 15일째 확정. 패소 확정. 그러면 권리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법원은 더 이상 안 도와줍니다. 기판력. 이미 판단한 효력. 더 이상 법원은 네 문제 신경 안 써줘. 절대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여러분 소송은요 간단히 말하면 법원의 힘을 받는 거야. 법원의 도움을 받는다가 소송이야. 내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법원의 도움을 받는다가 소송입니다. 됐죠? 얼마나 딱 맞죠? 그리고는 이제 내가 돈을 갚았는데 이 갚은 게 변제는 뭡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다? 그렇죠. 변제받을 권리자고 얘는 변제를 해야 될 의무자입니다. 절대 이게 부당이득이 아니죠.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 자식 봐라. 내가 안 줘도 될 돈을 줬는데 이 자식이 말이야. 내한테 고맙단 말도 안 하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괘씸해. 기각. 알겠습니까? 받았습니까? 요게 바로 실제법. 여러분이 1차에서 찍은 민법에 하고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우리가 소송법에 관련됩니다. 괜찮아요? 이런 거 마시면 돼. 첫 시간에 좀 됐네. 시계 잘 안 보이네.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그죠? 일단 1교시 이것으로 마치고 좀 쉬었다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2교시는 본격적으로 민사소송 절차 바로 들어갈게요. 1자 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